조세 심판원 합동회의에서 법리적인 다툼에 대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초과 배당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하는 시점에 대한 다툼입니다.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초과 배당, 차등 배당으로 많이 알려진 절세 방법이 유행하여서 다수의 법인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 41조에서 배당 등을 한 날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내용인데 조세심판원에서 법조문을 판단한 결과는 배당을 결의한 날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합동회의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 결과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날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한 부분은 간단합니다. 초과 배당을 결의한 시점은 2015년 11월 20일입니다.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날은 2016년 2월 29일입니다. 청구인은 배당 등을 한 날이 2015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국세청은 2016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5월에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20년 국세청이 법인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초과 배당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증여세 조사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 국세청은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논리적인 다툼이어서 복잡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서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나가면서 중요한 포인트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의 주장도 명확하지 않고 국세청의 주장도 적절한 방식도 아닙니다. 주장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배당 등을 한 날에 대해서 청구인은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일이 2015년이기 때문에 증여세 성립 시기는 2015년이라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논리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날이 주주총회의 결의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포기했고 그래서 증여가 발생되었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리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지 실제로 배당을 받는 것은 증여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날에 더 받아가는 주주에게 덜 받아가는 주주가 증여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6년에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다 보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추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산세에 대한 부분도 주장을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분청은 더 복잡한 주장을 합니다. 상증세법 제32조 규정을 끌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배당을 받아야 한다. 배당을 실제로 받은 날이 증여 시기이다. 2016년에 증여가 일어났다라는 논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검토 보고서에도 배당 등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다. 법을 처음 만든 기획재정부도 법을 만들 때부터의 생각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개정안에도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소득세와 다른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법에 명확하게 주주총회 결의일이라고 써 있지 않아서 실제로 지급한 날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섞여 있어서 복잡한 논리 구조입니다. 시행 규칙이 늦게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2016년 10월에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도 법인이 지급한 날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상 쟁점은 법률적인 부분이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첫 번째 쟁점인 배당 등을 한 날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리적인 접근을 설명드립니다. 세무상 팩트는 정말 간단합니다. 2015년에 주주총회 결의를 합니다. 2016년에 배당을 지급합니다. 언제가 증여를 한 시기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인세는 배당 등을 한 날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배당 등을 한 날이 주주총회 결의를 한 날인지 아니면 배당금을 지급한 날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국세청이 다투는 상황입니다. 법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고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의 논리적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립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 됩니다. 공짜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배당을 받을 부분보다 더 받는 날이 언제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배당을 더 받을 것이라고 확정하는 날이 언제인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날입니다. 공짜로 더 배당을 받는 것이 확정된 날, 주주총회의 결의한 날입니다. 다음 논리는 실제로 현금을 받은 날 증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금화했을 뿐이지 결의를 한 날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리는 다섯 번째 나옵니다. 국세청의 의견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세법을 해석해 봅니다. 만약 실제 지급을 한 날이 증여 시기라고 가정을 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행위 자체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배당을 받은 제3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약 국세청의 논리가 맞다면 초과 배당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